조선노동당 창군 75돌과 당제 8차 대회를 견고히 보유하기 위하여 수도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 재해를 당한 함경남북도의 피해복구 전구로 용약 달려나갈 것을 부탁한 당중앙의 호선은 온 평양시를 거세찬 충성과 애국의 숨결로 끌어번지게 하고 있습니다. 구절구절마다의 인민에 대한 열화 같은 사랑과 수도 당원들에 대한 하늘 같은 믿음이 역력히 오려 있는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공개 소환을 크나큰 격정 속에 받아하는 시안의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이 당중앙의 부름에 사납같이 떨쳐 일어섰습니다. 6일 하루 동안 30여만 명의 당원들이 당중앙의 구상을 실천으로 받들어 나갈 열의를 안고 함경남북도 피해복구 전투장으로 탄원했으며 당원들의 뒤를 따라 근로자들도 적극 합세해서 탄원자 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의 도리에 천겹만겹의 성세를 이룬 조선노동 당원들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며 피해복구 전투를 당에서 정해준 기간에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서 반드시 결속하고 당중앙에 승리해보고 영광의 보고를 드리고야 말 수도 당원들의 앙양된 기세는 더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 우간다 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2돌째 즈음하여 우간다 공화국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역사적이며 친선적인 관계를 매우 귀중히 여기고 있으며 우간다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당신과 그리고 귀국 정부와 계속 사업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실 것과 형제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평화와 번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간다 공화국 대통령 요웨리 카구타 무세베니 2020년 8월 20일 캄팔라.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 공고민주주의 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각하. 위원장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2돌째 즈음하여 전체 민주공고 인민과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이 행복한 기회에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언합니다. 당신께서 건강하실 것과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시기를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공고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펠릭스 앙뚜안 칠롬보 치세케디 2020년 8월 27일 킨샤사.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에 끝없이 충실하자. 당의령도 따라 주체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더 높이 떨치자. 당 창군 75돌을 세멘트 증산성과로 비닐 일려만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순천 석회숙 광산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26만 산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발파를 위한 굴진을 진행한 데서 정말 애로와 난관이 많았습니다. 폭우가 내려서 갱막장마다 이제 속수가 쏟아지고 정말 조건이 이제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배수 설비들을 이제 현장 가까이 접근시키고 굴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공법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대발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순천 석회숙 광산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다량 채굴의 돌파구를 이뤄놓은 기세로 광속 처리와 운반 작업에서 계속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라손 곤제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도 높이 당제 8차 대회를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총진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새로운 세민투 운반체계를 확립하고 운반 계통의 최량화를 실현해서 생산성을 1.3배로 높이면서도 많은 전력을 절약할 수 있게 한 이들은 지금 세민투의 세기를 높여서 시안의 중요 대상 건설장들이 질 좋은 세민투를 보장하는 것과 함께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한 확장 공사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7차 정치국 확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각지에서 고도의 긴장성을 항시적으로 유지하면서 비상방역전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완벽한 방역 형세를 철저히 유지하게 한 오늘의 비상방역 사업에서 담당 주민들을 직접 대상하고 있는 진료소가 가지는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료소에서는 담당 주민들의 건강을 직접 책임졌다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우리 일꾼들이 지난 시기 방역 사업에서 놓친 것이 없는가를 따져보고 그것을 대책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마스크 착용과 소독 사업을 비롯한 방역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기 위한 위생 선전 사업을 실종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학적 요구에 비춰볼 때 우리 봉사활동에서 자그마한 빈 공간이나 허점은 없는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찾아내서 대책하는 사업을 우리 매일 정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많은 손님들을 봉사하는 단위 특성에 맞게 봉사자들부터가 방역학적 규정을 환히 꿰뚫고 봉사활동에서 철저히 본보기가 되도록 종업원들을 더욱 각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위생성 보장이 가장 중요한 것만큼 사람들의 손이 많이 가닿는 복도 난간이나 문손잡이, 그리고 직기류 및 요리도구 소독, 또 식탁과 의자와 같은 비품 소독은 2차 이상 철저히 진행하도록 요구성을 보다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운동원에서는 이렇게 소독 기제를 빈틈없이 갖춰놓은 상태에서 장마철 조건에 맞게 소독 횟수를 정전에 비해 2배 이상 높여가지고 소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봉사 작업반마다 소독하는 성우를 따로 임명해 놓고 악성 비루스 감염이 침수할 수 있는 공간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 소식에서는 먼저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6일 시점에서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727만 5,600여 명, 사망자 수는 88만 7,1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하루 동안에 23만 2,400여 명의 감염자와 4,130여 명의 사망자가 더 증가한 것으로 됩니다. 인디아에서 6일 현재 420만 2,562명의 감염자와 7만 1,687명의 사망자가 기록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 1월 첫 감염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4월까지는 전국적인 감염자 수가 불과 3만 명 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에 들어서면서부터 감염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9월 6일 현재 420만여 명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인디아는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감염자가 많은 나라로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질병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비루스가 아직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접촉 제한이나 방역 조치들에 대해선 전혀 관심하지 않고 있지요.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 비루스 유행병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실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6일 현재 이 나라의 감염자 수는 413만 7,606명, 사망자 수는 12만 6,686명으로서 남아메리카에서 감염증 피해가 제일 심한 나라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해변가와 식당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악성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쿠바 정부는 2주일간의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도시에서는 1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사람들의 통행이 일체 금지되며 대부분 상점들에서 야외 판매가 금지됐다고 합니다. 정부는
아바나시와 다른 지역들 사이의 경계선에서 공역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변가 지역들에 대한 시민들의 출입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국방상은 전염병 피해 상황이 심각한 나라들에서 오는 여행자들에 한해서 7일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음, 니제르에서 최근 폭우에 의한 큰 물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6월부터 계속된 폭우로 큰 물이나 9월 2일 현재 50여 명이 목숨을 잃고 2만 6천 채의 살림집이 파괴됐으며 수천 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됐다고 합니다. 피해자 수는 281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편 파키스탄의 헤버르 파쿠툰쿠와주 만세후라에서는 1일부터 폭우가 내려서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폭우로 큰 물과 산사태가 발생해서 9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당했으며 교통이 마비되고 주민들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현지 당국은 피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모든 관련 기관들이 불의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송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태풍 10호는 18시 함경남도 신포시 동쪽 70km 부근 해상에 도달했습니다. 이 태풍 10호의 영향으로 전반쪽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고성에서는 245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린 곳을 비롯해서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센 바람이 불었고 특히 원산 초당 35m, 통촌 32m의 이 폭풍이 분 곳을 비롯해서 동해안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는 강풍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0도로서 평년보다 7도 낮았습니다. 태풍 경보입니다. 태풍 10호는 함경남도 신포시 앞바다를 지나서 단천시 부근으로 상륙하겠고 오늘 23시경에 량강도 대영당군 부근을 통과해서 중국 길림성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 지역과 황해-남북도, 남포시, 개송시에서 초당 15m 이상의 강풍이 평양시, 평안남북도와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초당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이 태풍 10호의 영향으로 전반쪽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을 보면 함경북도, 함경남도 북부 지역 라손시에서 50 내지 100mm, 이 부분적으로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이 북부 내륙 지역에서 30 내지 50mm, 이 부분적으로 보면은 70mm 이상, 이 서해안 지역과 동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 10 내지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이 태풍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9월 8일 화요일, 음력으로 7월 스마일입니다. 내일 북부 내륙 지역에서 때때로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소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8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일용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도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남소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소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소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소풍이 8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소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소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조시 소풍이 8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소풍이 8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4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통촌지방으로서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 특급경보, 조선소해에서 중급경보, 모레는 이 조선동해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풍이 15 내지 20m의 강풍이 불고 이 물결은 5 내지 8m로 매우 높다가 3 내지 5m로 점차 낮아지겠으며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이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1 내지 2m로 일다가 0.5 내지 1m로,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다가 1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 내일 서풍이 15 내지 20m의 강풍이 불다가 오후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4m로 높다가 1 내지 2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남소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해일 경보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안에서 해일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조선 동해안에서 60 내지 100cm의 해일이 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폭풍과 강풍이 불고 높은 파도가 일겠으며 또 모레는 조선 동해에서 센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높겠습니다. 때문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까지 조선 동해안에서 해일이 예견되므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이 조선소의 북부에 있는 저기압골과 불안정한 대기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9일이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10일과 11일에는 전반 쪽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11일과 11일의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약간 낮아져서 날씨는 선선하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